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한국의 카디즈를 침범해 한국이 360발의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카디즈를 침범하면서 한국이 공군 전투기로 강력하게 맞대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필리핀 상공에서 한국 공군 전투기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례적인 일이 벌어져 러시아 언론까지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UFS 을지 프리덤 실드가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이틀째인 지난 23일 러시아에 전략폭격기가 동해에 우리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처음이 아닌 과거 수차례 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공동으로 한국의 카디즈를 진입했었으며 게다가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는 우리 영공인 독도상공을 2차례나 침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응 출격에 나선 임무조종사는 차단 비행에 이어 경고사격까지 가하는 등 영공 진입을 저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조종사의 말에 따르면 공군 제19 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조종사로 임관 9년차의 천여 시간의 비행 기록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당시의 작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며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전례가 없었으며 경고사격을 가한 사례도 전무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말 그대로 비상이었는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카디즈에 들어온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동시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폭격기 계열의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북서방에서 카디즈에 처음 진입한 이후 이탈과 진입을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중국 군용기가 동해 북방 한계선 위쪽 카디즈 경계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들과 합류해 남하하며 카디즈로 들어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하여 공군 전투기가 긴급 발진의 추적 및 감시 비행을 하고 때에 따라선 경고 방송과 차단 비행 등의 전술적인 조치도 취합니다. 긴급 발진과 차단 기동은 연료 소모가 굉장해 우리 공군이 공중급류기를 도입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 때문에 당시 작전에서도 제19 전투비행단뿐만 아니라 제20 전투비행단과 제38 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가 교대로 출격했고 제11 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도 가세하는 등 총 18대가 4시간여 동안 번갈아 출격하며 대응 작전을 펼쳤습니다.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카디즈를 넘어와 독도 상공 쪽으로 비행하고 있어 무장을 하지 않은 항공기였지만 우리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가 보내는 경고 통신을 무시하고 독도 상공에 우리 영공을 침범해 당시 MCRC는 해당 러시아 군용기에 17회에 걸쳐 경고 통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카디즈에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들어올 때부터 우리 KF-16 편대가 바로 옆에부터 추적 비행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로를 유지하자 앞 경로를 방해하는 차단 기동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러시아 조기 경보기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독도로부터 7마일까지 접근했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15발의 플레어를 발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항공기는 별다른 반응이 없자 조종사는 항공기 1km 전방을 겨냥해 80여 발을 쏘고 이윽고 러시아 항공기는 영공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항공기는 기술을 틀어 다시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빠져나간 지 11분 만에 카디즈에 재진입해 비행 경로 착각이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생각한 조종사는 보다 더 단호한 대응을 펼쳤고 절차에 따라 우선 플레어 10발을 투하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후 다시 해당 항공기 전방에 280여 발의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윽고 러시아 항공기는 카디즈를 완전히 빠져나갔고 러시아 정부는 영공 침범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렇듯 러시아 측에 동해 카디즈 진입은 처음이 아니며 한미연합훈련 이틀째인 23일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95 2대를 포함한 중국의 수호이 30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동해 상공을 비행했고 맞대응 차원으로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카디즈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 측에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에 우리 군보다 러시아 국방부가 급기 속보로 기사를 내며 2대의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95MS가 동해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실시 그러면서 비행 구간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전했는데 러시아의 이런 보도 직후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카디즈의 진입 우리 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정상적 전술 조치로 대응했다며 UFS 훈련에 대응한 시위의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인 22일 필리핀 상공에서
일반인이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전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 사진은 한국 공군 KF-16 6대와 KC-330 시그너스 공중급류기가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중간 기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UFS 훈련 첫날 이루어진 이 훈련은 한국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훈련이며 이미 필리핀과 이야기가 있었고, 알고 봤더니 한국이 그동안 없었던 전략자산인 공중급류기 훈련을 실시한 것인데, 파견된 KF-16 전투기 6대와 KC-330 시그너스 공중급류기는 필리핀 클락 공군지를 들러 호주 다윈에 무사히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의 경우 민간 항공기의 항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투기의 경우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선 대만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대만을 거치지 않고 필리핀으로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한국 전투기의 움직임을 보고 연합훈련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였으나, 우리 공군의 처음 시도하는 움직임에 속아 선제를 취했지만, 이에 러시아는 한미 UFS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카디지를 침범했지만, 한국의 신속한 대응 후 러시아 국방부는 서둘러 계획된 비행이었다며 경로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의 F-16이 동반된 것이고, 러시아 국방부는 전문가를 인용해 계획된 비행이었다며 발뺌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필리핀 상공의 사진이 공개된 후 대만은 한국 공군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보이며 공영방송국에선 결국 혐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현재 중국과의 대립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 대만군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한국 수송기가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일명 미라클 작전 진행 당시 대만을 관통하는 비행기의 존재에 시민들과 대만 방송은 실시간으로 내보내며 항공기의 출발지 및 목적지, 운항 정보 등을 공유하며 해당 비행기가 한국에서 날아온 F-18 슈퍼호넷 전투기라는 주장을 이어나가는데, 해당 비행기가 대만 상공을 진입할 때는 항공 식별기를 작동한 상태로 들어왔으며 대만 상공을 벗어날 때는 곧바로 이 식별기를 끈 것도 확인됐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다목적 전투기가 대만 상공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언론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관련 소식을 집요하게 묻자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전투기가 아니고 한국에서 출발한 C-130J 2대라고 밝히게 됩니다. 대만 군 관계자는 해당 비행기가 한국의 군용 수송기 2대로 대만 상공을 지나 방콕으로 날아갔다고 전하며, 해당 수송기가 대만 상공을 경유하기 전에 한국은 대만 측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전하며 허가를 요청했고, 대만은 이를 승인했던 것입니다. 과거 중국 영공을 통과했던 것과 달리 당시 대만과 영공 협조하에 수송기를 파견했으며 돌아올 때도 같은 루트를 이용해 안전하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미라클 작전의 성공이 발표되기 전 대만 언론은 각종 추측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상하다, 이건 해석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다며, C-130J는 미국산 비행기라며 이는 둠스데이 플레인으로 분류되고, 미국이 보유한 이 비행기는 핵전쟁이 터지면 지휘소 역할을 하는 비행기라며, 한국이 이전에 이런 적이 있었는가 하면 T-50 골든 이글 훈련기를 필리핀에 팔았을 때 다이렉트로 갈 수 없으니 가오슝으로와 급유하고 다시 필리핀으로 향했다며 비행 궤적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만 당국의 협조로 미라클 작전의 성공이 발표됐을 때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국과 대만이 군사적인 밀약 관계를 보여줬다, 한국 수송기의 대만 상공 경유 작전은 양국 간의 전략적 연대를 보여주는 성과라며, 한국이 대만을 지날 때 중국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대만은 독립국가라는 것을 한국이 보여준 것이다고 한국을 찬양했습니다. 당시 미라클 작전을 펼칠 때 한국군 당국은 중국 정부와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의 공영방송국은 한국 공군은 비하하고 나섰습니다. 대만 공영방송에선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공연을 파워차이기라고 폄하하며, 블랙이글스가 한국 네티즌들이 말하는 파워차이기를 몰고 필리핀에서 공연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랙이글스의 비행기 T-50을 김치기로 폄하한 것입니다. 게다가 파워차이는 중국식 절임 채소로 중국의 파워차이가 김치의 원조라며 우기고 있는 음식입니다. 이렇듯 충격에 빠진 국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대만도 큰 혼란에 빠졌는데, 한국 전투기가 필리핀을 가려면 대만 공항에서 경유를 하고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대만을 패싱한 것 때문입니다. 대만 네티즌들은 현재 양안 관계가 최악인 상태에서 한국이 자신들을 돕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한국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는데요. 혐한하는 국가를 굳이 우리가 도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행보에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